네, 오늘 Cyclostational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20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했었느냐 하면 스칼라 밸류드 랜덤 프로세시즈에서 이제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시즈로 기존의 우리 정의들을 다 확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랜덤 프로세스가 랭스 n짜리 벡터로 매 시간마다 되어 있을 때 먼저 민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쓰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뮤가 벡터인데 그냥 저렇게 쓰면 마치 R이 매트리스가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min 펑션 min pa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벡터 밸류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죠.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사실. 근데 매트리스 밸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맞습니까? 랜덤 프로세스에 이것은 매트리스 밸류드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고 이것은 매트리스 밸류드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고 이것은 매트리스 밸류드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세컨 오더들을 다 정의했어요. 세컨 오더들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propriety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항상 했던 것처럼 complementary covariance, complementary auto covariance가 제로가 되면 그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proper하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roper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Ysense stationarity, second order stationarity, Ysense cyclostationarity, second order cyclostationarity도 동일하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빼먹었는데 mean이 일단 constant예요. 그렇죠? 얘가 constant다. 이렇게 있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auto correlation 매트리스가 또는 매트리스 밸류드 auto correlation이 leg 파라메타라고 해요. leg 걸리다 할 때 그거죠, 그렇죠? 게임 할 때 맞아요. 저도 전문 용어로 좀 알고 있어. leg 걸리다, leg죠, leg, leg.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알지도 몰라요. 예. 레그 파라메타만의 함수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는 매트리스 밸류도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는 뭐냐면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여기에 틸더가 붙었을 때, 즉 컴플리멘타리도 또한 레그 파라메타만의 함수 또는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Ysense cyclostationarity, second order cyclostationarity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단 mean이 어떤 주기 t를 가지고 주기 함수이고, 그렇죠? 주기 함수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했었어요. 본래는 코베리언스 펑션이 이렇게 t와 타우 레그 파라메타로 나타냈을 때 t에 대해서 피리어딕이죠. 같은 t로 플러스 타우 이렇게 돼야죠. 모든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컴플리멘타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 중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이 녀석을 x1 of t, x2 of t 이렇게 n-개의 collection of random processes로 생각하면 complex valued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correlation matrix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auto correlation이지만 x 벡터의 이것의 ij 컴포넌트는 이것의 i번째와 예를 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크로스 두 랜덤 프로세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Ysense stationary란 뭐냐면 그 벡터의 엘리멘트, 컴포넌트들을 이루고 있는 랜덤 프로세스들이 pairwise jointly Ysense stationary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벡터 랜덤 프로세스가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컴포넌트를 이루는, 엘레멘트를 이루는 랜덤 프로세스들이 페어와이즈 조인틀리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레그 파라메타만의 함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 벡터 랜덤 프로세스 X of T 엘레멘트 랜덤 프로세스들이 페어와이즈, 즉 두 개씩 뽑았을 때 어떻다고요? 여기서는 jointly wise and cyclostationary, 여기서는 jointly second order cyclostationary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타임 도메인상에서 정의를 한 다음에 second order를, 그 다음에 frequency 도메인상에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straightforward하게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했듯이 파워 스펙트럼 매트리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그렇죠, 매트리스 밸류드죠, 엔트리 바이 엔트리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트리 바이 엔트리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타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매트리스가 얻어지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의 IJ 엔트리는 어떻게 되죠? IJ 엔트리는 이렇게 됐을 수 있죠. i번째 컴포넌트와 j번째 컴포넌트의 뭐였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죠. 그렇죠. 이게 XPSD예요. 그러니까 벡터로 나타내면 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파워 스펙트럼, 그러니까 매트리스 밸류드 PSD죠. 그렇죠? 매트리스 PSD 매트리스 또는 매트리스 밸류드 매트릭스 밸류드 PSD의 IJ번째 엔트리예요.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터리 파워 스펙트럼도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엘리멘트 와이즈 타임 에버리지하고 엘리멘트 와이즈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얻을 수 있고,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컴플리멘터리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의처럼 이렇게 써놨잖아요. 얘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엘리멘트 와이즈 저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디라이브 한 거예요. 디라이브. 어떻게 했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할 때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도 어떻게 정의했죠? 윈도잉을 한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를,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에서 윈도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잘렸으니까. 그렇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그러니까 샘플 패스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들을 매그니튜드 스퀘어해서 앙상블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델타로 나누고, 그러면 뭐가 되죠? 일종의 노멀라이즈드 돼 있는, 그렇죠? 시간으로 노멀라이즈드 돼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이죠. 그것을 이제 델타는 무한대로 보내면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정의했는데, 어때요? 그 위너 킨친 디어렘에 의해서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파이나이트 파워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레그 파라메타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파워 스펙트럼과 같다는 디어렘이죠. 사실은 디어렘. 알겠어요? 정의라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하고 싶어요? 네, 요걸 생각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그렇죠? T1과 T2의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금 잘못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거고요. 사실은 얘가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어떤 투 베리어블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둘 다 플러스 e to the j2 파이
FT 성분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요 녀석이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인데 컨주게이션 여기 붙여놓은 뜻은 뭐냐면 얘를 플러스로 하라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다 고칩시다. 앞에 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정의가 말 그대로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전개할 거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틸더를 붙여야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걸 열어보면 알 수 있죠. 정의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컨주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과 붙이면 사실은 푸리어 트랜스폼의 컨주게이션처럼 되니까 그런 거고 얘는 오디너리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뜻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매트리스 밸류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스칼라니까 사실 이 푸리어 트랜스폼도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하는 거죠. 예. 요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의 엔트리 바이 엔트리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분을 일단 지우고 봅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걸 봤었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필터링을 해요. LTI 필터링을 해요. 스칼라 밸류드예요, 지금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필터드 된 랜덤 프로세스들끼리의 무슨 뭐 크로스 코릴레이션 또는 필터되기 전과 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했었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리마인드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Y와 X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됐었어요? Y라는 것은 X를 G로 LTI 필터링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G of T1 convolve with X of T1 곱하기 X of T2의 간주기. 이게 정의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얘가 적분이고.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서 뭐 타우1이라는 걸 도입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컨볼루션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러고 나면 expectation은 어디에 걸려요? expectation은 이것과 이것에만 걸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의를 쓰면 RXX 타우1 T2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로 옮겨가지고 순서를 맞습니까? 안 이상하죠? 전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T2에 대해서 그렇죠? 각각의 T2에 대해서 보니까 이 함수와 이것은 이 함수를 컨볼루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G of 자 컨볼루션 타우1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T1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파라메타라이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바꿔놓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XZ를 해봅시다. T1, T2.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Z는 H로 필터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정의가 어때요? 컨주게이션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해보나 마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여기 행간이 보이죠, 그렇죠? 적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다시 묶고, 컨볼루션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컨주게이션 맞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Z가 있으니까. 자, 맞습니까? 그래서 요 베리어블 잘 매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컴플리멘터리 하나 해볼까요? 컴플리멘터리. 예를 들면 X, Y의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일단 컴플리멘터리는 X 곱하기 X T1, Y T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Y는 G로 필터링 된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틸더가 붙을 때는 컨주게이션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잠시만요. 요거. 예, 그렇죠. 큰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Z가 왼쪽에 있죠. 근데 Z는 H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T1 convolved RXX에 틸드에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해볼까요? YZ의 T1, T2와 YZ의 컴플리멘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여기서 YX를 했는데, 그렇죠? X를 이번에는 Z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에 H2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Y니까 G로 돼 있고, 그래서 T1 XX T1 T2에 자, Z는 뭘로 돼 있어요? H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고 얘는 컨주게이션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얘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나를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러니까 더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코릴레이션 펑션에는 코릴레이션 펑션 T1, T2로 나타나는 코릴레이션 펑션에는 요 컨주게이트 더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거고, 맞아요? 컴플리멘터리에는 그냥 더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의미가 그대로 와 닿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정의됐죠? XX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맞아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더블 프레이 트랜스폼 컨주게이트를 한 거죠. 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네. 컨주게이트 더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뜻하는 게 요거다고 얘기했죠. 제가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프리퀀시 두 개잖아요. 그래서 by frequency 스펙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by frequency spectral correlation function. 그 다음에 여기서 by frequency는 빼고 spectral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by frequency, 아니죠, 이거 했죠 지금. 이거를 co-intensity 스펙트럼, 그 다음에 generalized 스펙트럼,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붙여서 Loeb by frequency 스펙트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스펙트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냥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저기다 틸드를 붙여서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정의하기를 이제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 오브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이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절대로 이퀄로 쓰면 안 돼요. 컴플리멘터리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죠. 그렇죠? 스펙트럼 컴포넌트에.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X와 X의 오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by frequency cross 파워 스펙트럼, 크로스 스펙트럼. 그래서 파워라고는 안 했는데 여기 파워라고,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여기다 다 by frequency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해야죠. 근데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아까도 써놨지만,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 베리어블에 대해서 하고 좀 이따 다른 베리어블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T1에 대해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이 컨볼루션을 T1에 대해서 푸리어 트랜스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컨볼루션 렘마를 알고 있잖아요. 컨볼루션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푸리어 트랜스폼의 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과, 그럼 이거 알고 있어요. GF1이겠죠. F1에 대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 T1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이었으니까 T2에 대한, 그렇죠? 칸주기 인버스 트랜스폼이 있어야죠. 인버스 트랜스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T2에 대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이 있어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죠? S 서브 XX의 F1, F2잖아요. 그렇죠?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었죠. 오, 뭔가 쉬워요. 그렇죠? 매우 회피하죠. 그렇죠? 딱 봐요. 얘니까 이걸 T1, T2에 대해서, 그러니까 T1에 대해서는 후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됐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똑같이 생각하면 주의할 것은 뭐냐면 T1에 대해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T2에 대해서는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헷갈리는데요. 딱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저거를 자, T1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타우1이라는 베리어블을 도입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1에 대해서 아니 그냥 T1이죠. T1으로 하면 되죠. T1, T2에 대해서 T2는 컨볼루션이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순서로 해볼까요? 아니면 이걸 유도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어떤 H of T 칸주깃과 알겠어요? 어떤 X of T의 곱이 컨볼루션에 있을 때 이것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자고요. 딱 여기 해당되잖아요. 어떤 T2의 함수와 맞아요? T2의 함수와 어떤 함수 칸주깃의 컨볼루션인데 우리 여기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거 아니에요. T2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쓰면 더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버스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자 쓰면 어떻게 되죠? 타우를 도입해서 하면 자 이게 컨볼루션이고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녀석과 우리가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렇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무슨 얘기예요? x에 대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씁시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딱 저거랑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것처럼 인버스 트랜스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e to the j 2 pi f 타우를 곱해야 되니까 곱하고 나누는 걸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녀석과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녀석을 묶어요. 타우에 대해서 이거 먼저 하면 안 되죠. t 마이너스 타우. 네, t에 대해서 먼저 합시다. t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요 녀석과 이 녀석을 묶으면 되죠. 그래서 dt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자, 안에 걸 봅시다. 안에 거는 어떻게 돼요? 안에 거는 칸주깃을 뽑아내면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맞습니까? 얘는 그러면 h of f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인버스 트랜스폼이 되죠. 맞아요? 뭐라고?
뭐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써놓읍시다. x of t에 to the j to pi ft dt.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여기다 적용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어야죠.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t1에 대해서는 푸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여기서. 그럼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이걸 t2라고 보면 되잖아요, t2. 네. 그래서 2, 어디 갔어요? 2,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냥 X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H of T2 컨주깃은 그냥 H of F2 컨주깃이 돼요. 뭐 간단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어떻게 되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맞아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얘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얘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곱하기 H of F2의 컨주게이 돼. 모양이 똑같죠? 그냥 컨볼루션을 곱으로 바꾸고,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꾸고, 컨주게이션은 그냥 두고, 뭐 F2 대신에 마이너스 F2 쓰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심은. 알겠어요? 본래는 어때요?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들죠, 아주. 그렇죠? 이상한 일이 뭐 플립되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T1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맞아요? T2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컨볼루션이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오디너리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얘 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얘의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든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든 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할 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 네, 계속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 X of T에 대해서 생각하자고요. 네, 지금 또 갑자기 왜 스칼라 랜덤 프로세스냐 그러는데 곧 나와요, 벡터가. 조금만 기다려요. 자,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다. 밴드 언리미티드는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밴드 리미티드라는 얘기는 밴드위스를 줘야죠. 참고로 이게 베이스 밴드라고 하고, 밴드위스가 B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냥 오른쪽을 포함하지 않고 왼쪽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밴드 리미티드 2 플러스 마이너스 캐피탈 B에 리미티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파워 스펙트럼. 왜 파워 스펙트럼을 해? 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라 그러면 어쨌든 밴드 리미팅 하는 필터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마이너스 B, B까지 높이가 1. 그래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에 시달리죠? 밴드 리미트라는 얘기는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샘플 패스가 여기를 통과해요. 근데 샘플 패스가 만약 밴드 리미티드라면 어떻게 통과하고 나면 같죠? 그 랜덤 프로세스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랜덤 프로세스가 똑같아야죠? 맞아요? 네. 그럼 랜덤 프로세서가 똑같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죠. y of t equals x of t. in some sense죠. in some sense. 맞아요? 랜덤 프로세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t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 이퀄리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타임 인스턴트 t에서 같은 거죠. 어떤 센스로. 근데 랜덤 베리블이 같다는 얘기는 뭐 almost sure일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필터링이라는 것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민 스퀘어 어쩌고 하는데 그 너무 복잡한 건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이게 컨시퀀스를 보자고요. 이게 in some sense로 같은데 이게 밴드 리미티드라는 게 이런 생각인데, 그렇죠?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하는 컨시퀀스가 뭐겠느냐? 컨시퀀스가 그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G라고 해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되죠.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G of T1 convolve with RXX T1 T2 convolve with G of T2의 칸주기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게 또 RXX T1 T2랑 같아야죠. 맞아요? 이건 이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고 이게 밴드 리미티드라는 얘기는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G of F1 G of F2의 칸주기 시 이렇게 되죠. 그 얘기는 자 이제 그림을 그려 생각합시다. 이게 F1축이고 이게 F2축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2D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있겠죠. 맞아요? 근데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게 뭘 뜻해요? 이게 뭘 뜻하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F1의 펑션으로서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는 그냥 두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B 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바깥쪽에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펑션의 값을 0으로 다 세팅하는 거죠.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얘는 또 B, 마이너스 B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잘라버리고 여기만 킵하는 거죠. 여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같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밴드 리미티드이면 그렇죠?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밴드 리미티드이면
요 스퀘어 에리어 안에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예요. X.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컴플리멘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컴플리멘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것과 같아야 되죠.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컨주깃 하나 안 하나 1이잖아요. 바깥에는 0이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 리미티드란 얘기는 임플라이 하는 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 스퀘어 에리어,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 스퀘어 에리어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갑시다. 네, 계속 합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아까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이면 그렇죠?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했어요. 잠시만요. 마이크랑 그다음에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요 앞서 페이지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랜덤 프로세스 X를 G랑 H로 필터링해서 YZ라는 랜덤 프로세스 정의한 다음에 X와 Y, 뭐 Y와 X, X와 Z, Z와 X, Y와 Z, Z와 Y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 X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G, H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아웃풋인 얘가 밴드 리미티드 to B예요. 그러면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센스로, 확률적인 센스로. 그래서 이건 정의는 넘어가고 만약 밴드 리미티드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이건 앞서 했었죠. 요 Y는 X가 통과된 거죠. G로. 그래서 여기 되고 요 Y는 사실 칸주깃이니까 G 칸주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같고 따라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요 두 개는 이렇게 똑같은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T는 푸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는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에 대해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고 T2에 대해서는 인버스 트랜스폼인데 인버스 트랜스폼일 때는 G 칸주깃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G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인버스가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이 칸주깃이에요. 그래서 요 그대로 칸주깃이 칸주깃으로 오고 여기 T2가 뭐 마이너스 FT2로 안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 T2에 대해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는데 T1에 대해서 푸리에, T2에 대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한 걸 요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컨볼루션 디어렘이 나왔었어요. 투 베리어블에 대한. 마찬가지로 밴드 리미티드라는 것이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요거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T1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T2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떤 뜻이냐? 요게 뜻하는 바는 X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전 F1, F2 축상의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으로 나타날 텐데 G1이 아이디얼 밴드 리미팅이니까 F1 입장에서는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를 다 0으로 세트하고 F2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로 딱 0으로 세팅하니까 결국은 요 정사각형 에리어 안에만 남기고 나머지 다 0으로 넣는 건데 그것이 같아야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X가 밴드 리미티드라고 하면 X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도 요 안에서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들이니까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도 요 스퀘어 안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리비짓을 합시다. 그래서 x of t가 그냥 컴플렉스 SOCS라고 합시다. with cycle period 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x of t가 또 밴드 리미티드인데 밴드 리미티드 to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 다이고널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S0, X, X, F가 있고, 참고로 얘는 또 뭐라고 했었어요? 파워 스펙트럼과 같다고 했죠. 오디너리 파워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여기서 1 over t 한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over t 해서 K가 F 오른쪽으로 가니까 1이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F1을 기준으로 이렇게 컴플렉스예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여기서 배웠듯이 우리가 잘라내자고요. 잘라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t니까 여기죠. 그래서 자르면 좀 찌그러졌는데 딱 이렇게 잘리죠. 그래서 남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남는 부분이 이 다이고널에 있는 것만 딱 남죠. 맞아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요 F1 equals F2에서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가지면 Y-sense stationary죠. if and only if.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컴플리멘터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컴플리멘터리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인덱싱이 어떻게 됐어요? 네, K가 0이고 올라가면서 1이었죠. 여기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다시 씁시다. 네, 여기는 마이너스가 맞죠. 네.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야지 F2 equals F1 마이너스 K over T에서니까 이게 1일 때 여기 크로싱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는 얘는 F2는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Y 인터셉트가 올라가면서 인덱스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따라서 넘기면 F2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F1 마이너스 K 오버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요? 비록 얘가 이번에는 물론 누워있기는 하지만 또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면 여기만 남게 되죠. 여기만.
그래서 결국은 뭐다? 다 하면 x of t가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SOCS가 사이클 피리드가 t일 때 밴드 리미티드 2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t면 SOS라는 거예요. 참고로 왜 SOS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X of T가 SOS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SOS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턴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죠. 타우는 T1 빼기 T2. 맞아요? T1 빼기 T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타리도 했었어요. 어제. 그렇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후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 말이 되죠.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네, 지금 주희씨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펄스 쉐이프드 PAM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예를 들면 스퀘어 레이스 코사인 위드 엑세스 밴드위스 알파인데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밴드위스가 1 플러스 알파 오버 2t니까 1 플러스 2t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밴드위스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요것 말고도 이게 있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이것 말고도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Y센 스테이셔너리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어때요? 예. 액세스 밴드위스가 있죠. 어쨌든 strictly band limited to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Y센 사이클로 스테이셔널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봤던 모듈레이션 중에서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인터프리트 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대로 faster than을 정의하면 밴드위스가 1 over 2t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Y센 스테이셔너리 시그널링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할까요? OFDM을 생각하면 액세스가 굉장히 이제 큰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스트림이라서 좀 달라요, 그때는. 네. 자, 이제는 이거 왜 하지? 하는 걸 제가 좀 하나 해보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X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를 모듈레이션을 해요.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를 델타 1t로 이제 레프트 시프트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x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뭐 yz로 해도 돼요. yz라고 할까요? 앞에서도 프로세싱을 yz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눈치가 빠른 학생은 지난번에 우리가 linear periodically time varying filter를 배울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필터 모듈레이터 뱅크 또는 모듈레이터 필터 뱅크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떤 게 나왔어요? 이런 모듈레이터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필터가 나왔고 근데 필터링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필터링 했을 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방금 했잖아요. 모듈레이션 했을 때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YZ로 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YZ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뭘 써서 X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써서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식으로 하기 전에 이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의미는 어떤 F1, 물론 F1 축이고 F2지만 어떤 요 지점 프리퀀시랑 맞아요? Y의 F1 컴포넌트와 Z의 어떤 F2 컴포넌트 맞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걔가 어떤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을 갖느냐라는 걸로 인터프리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Y와 Z는 결국 X를 어때요? 앞에 거는 왼쪽으로 델타 1만큼 시프트 하죠. 맞아요? Z는 또 왼쪽으로 시프트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X로 생각하면 요 지점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 모르겠으면 아까 그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놈이. 그래서 K가 제로일 때 PSD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다운 컨버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밑으로 내리고 델타 1만큼 맞아요? 이쪽으로 델타 2만큼 민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추측이 뭐냐면 게스가 이거 아닐까? 말 됩니까? 네. 그래서 해보자고요. 그래서 SYZ를 알려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죠? 코릴레이션을 먼저 알아야죠. 근데 코릴레이션을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해요. 대입을 해볼까요? Y of T는 X of T1에 밑으로 내린 거죠. 맞아요? 이게 정의 아니에요, 정의. 그 다음에 Z는 X of T2를 또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주파수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고 얘들은 밖으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T1에 대해서 T2에 대해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 e to the minus j 2 pi f1t e to the plus j 2 pi f2t dt1 dt2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정의대로니까 이건 그대로 왔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랑 t1이니까 묶어요. 그러면 F1 플러스 델타 1 T1 F2 플러스 델타 2 T2 DT1 DT2니까
뭐 정의대로 하면 S, X, X, F1 플러스 델타 1, F2 플러스 델타 2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컴플리멘터리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똑같이 쉬프트한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피지컬리 미닝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X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왼쪽으로 델타 1,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아래로 델타 2. 이렇게 내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알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x of t가 SOCS with cycle period t일 때 이런 걸 봤었어요. 먼저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었죠. 맞아요? K가 0일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해서 요게 1 over T, 얘가 2 over T 뭐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트릭이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T 간격으로 잘라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X를 뭐 이렇게 할까요? 1 over 2T에서 3 over 2T까지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요 두 라인 밖에 있는 거 다 지우는 거죠. 모조리. 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어떤 필터를 쓰냐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 over 2t에서 마이너스 1 over 2t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만 남기고 또 다 자르는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얘만 남죠. 얘만. 맞아요? 맞습니까? 얘만 남잖아요. 근데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얘만 남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YZ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jointly Ysense stationary 아니에요? 근데 물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가운데 있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요 프리퀀시 성분을 이렇게 내려요. 얘는 올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Ysense stationar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X of T는 어때요? X of T는 먼저 모듈레이션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요건 어때요? 얘를 1 over 캐피탈 T만큼 다운시프트한, 레프트 시프트한 거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 with 밴드위스 1 over 2T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 with 밴드위스 1 over 2T.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시프트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하는 거 1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시프트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밴드 리미티드라면, 어떤 적당한 크기로 밴드 리미티드라면 이런 걸 몇 개 하고 나면 사실 시그널 더 이상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얘를 x0 오브 t라고 합시다. 얘를 x-1 오버 t, 얘를 x 플러스 1 오버 t라고 해요. 해봐요, 일단. 그러면 각각은 어때요? 각각은 얘에 의해서 strictly band limited 시그널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임의의 두 개를 뽑으면 jointly Ysen stationary 하죠. 좀 보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패럴렐한 임펄스 펜스들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떠한 직사각형을 뽑아내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도 대각선밖에 안 남죠. 걔를 센터링해서 베이스밴드로 낮춘 거 아니에요? 봐요. X를 모듈레이션해서 이렇게 하면 베이스밴드로 어느 부분을 내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올리거나.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들을 봤더니 다 어때요? 다 jointly Ysen stationary 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second order stationary 하죠. 우리가 SOCS라고 했으니까 complementary도 생각해야죠. 신기한데? 그럼 거꾸로 어때요? 거꾸로 x0 오브 t에다가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거 거꾸로 해서 곱하고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x 오브 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한 거는 인버터블한 매핑이 존재하죠. 그리고 완전히 같죠, 두 개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름을 붙이고자 해요. 이름. 그런데 문제는 얘가 밴드 언리미티드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좀 리스트릭티브 하긴 하지만 x 오브 t가 밴드 리미티드 to b 플러스 마이너스 b일 때, 그 다음에 사이클 피리어드가 t인데 걔 역수를 취했더니 역수를 취해서 절반으로 나눈 것이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되면 어때요? SOCS 아니잖아요, 그렇죠? SOS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굳이 뭘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X가 자기 자신 그냥 Y second order stationary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finite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deterministic 시그널의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합시다.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밴드위스가 B예요. 그런데 1 over T라는 레이트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T를 먼저 잘라요. 이거를 펀더멘탈 나이키스트 존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얘로부터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1 over T 간격인, 1 over 캐피탈 T 간격인 그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이제 밴드위스보다 여기가 더 커지죠.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갔더니 밴드위스보다 더 작아졌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X of T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넘버링을 할 때 얘를 첫 번째, 제일 낮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합시다. 즉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들어올 때 먼저 얘를 여기까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이죠. 그러니까 e to the j 2 times 2 pi over t 곱하기 t 한 다음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링 해서 x1 over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e to the j 1 곱하기 2 pi over tt 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링
x2가 나오고 해서 쭉쭉쭉쭉 하면은 마지막에 어때요? 얘들은 내려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e to the minus j2 times 2pi over t의 t. 그래서 x5 of t라고 쓰면 얘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랜덤 벡터로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 랜덤 벡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x of t가 있는데 캐피탈 X라고 해요. 랜덤 프로세스. 앞에서 얘기한 SOCS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민은 얼마죠? 민은 컨스턴트여야죠. SOCS인데, 잠깐만, 좀 이따 합시다, 민은. 네, 민은 좀, 제로 민이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오토 코릴레이션만 생각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자, 이거 아까 했었죠? 얘 어떻게 되죠? 얘 ij 컴포넌트는 여기서 i번째와 j번째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죠. 그런데 저기서 보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t1-t2의 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ij 컴포넌트들이 다 t1-t2의 함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벡터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아니죠. 일단 벡터 y센 스테이셔너리죠.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도 해보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벡터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놀랐죠? 다시 얘기해요. 세컨 오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셜 케이스를 봅시다. 자, 프로퍼 세컨 오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즉 프로퍼 와이센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죠.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x of t가. 그런데 밴드위스가 b고 사이클 프리퀀시가 1 over 캐피탈 t인데 밴드위스와 사이클 피리어드 프로덕트가 2분의 1보다 커요. 와이센 스테이션이 아닌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 나이키스트 존으로부터 다른 나이키스트 존들을 정의한 다음에 어때요? 각각의 나이키스트 존의 성분들을 다 베이스밴드로 끌어내리고 올려서 벡터를 만들어요. 벡터 랜덤 프로세스를. 그럼 이 벡터 랜덤 프로세스는 뭐가 된다고요? 예, 프로퍼였으니까 해보면 또 프로퍼예요. 프로퍼.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만약 프로퍼였다면 컴플리멘터리들은 다 제로죠. 임펄스 펜스 제로잖아요. 이거 이렇게 적당히 옮기고 자르고 한다고 해서 제로가 아닌 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proper WSCS면 얘가 proper Y-sense stationary random vector process로 바뀌는 거예요. stationarize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가 있어서 다루기 복잡했는데 그냥 Y-sense stationary를 바꾸는 거예요. 왜 복잡해요? 왜냐면 by frequency 스펙트럼을 항상 다뤄야 됐잖아요. 임펄스 펜스를 다뤄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T1-T2를 타우로 치환하고 나면 얘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때요? 매트리스 밸류드죠. 디렉 델타 없죠. 그렇죠? 그냥 딱 매트리스예요. F를 딱 주면 매트리스가 탁 나와요. 여기서는 5x5. 매트리스 밸류드 PSD가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디렉 델타 안 나오고 임펄스 펜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언제라도 원하면 거꾸로 얘를 가지고 어때요? 여기다가는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다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다가 그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벡터라이저라고 부르면 되겠고 당연히 벡터로 만드니까 스칼라를 벡터로 이쪽에 거꾸로 하는 것을 스칼라라이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프리퀀시 시프트를 한다고 해서 프리퀀시 시프트 해서 프레쉬라고 가드너가 옛날에 말했어요. 근데 그걸 따와서 제가 이거 이름은 그냥 프레쉬 벡터라이저, 프레쉬 스칼라라이저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지아나키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다른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네.
캐노니칼 뭐 어쩌고 저쩌고 트랜스포머인가 뭐 하여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자고요.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언제든 어떻게 돼요? 그냥 사이클로스테이션의 랜덤 프로세서 나오면 그냥 컨버전을 해요. 밴드 리미티드면 컨버전해서 벡터로 만들어요. 벡터 랜덤 프로세스로. 그럼 다루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라이제이션 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줄줄이 배울 거예요, 우리가.